일요일은 비움의 시간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며 일주일간 쌓였던 묵은 때를 걷어내면 기분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무언가가 쌓여가는 걸 느낍니다.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출근하면 그 서류부터 처리해야지. 아 맞다, 화요일엔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 아직 컨펌 못 받았는데 걱정이네. 네, 맞아요. 바로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시간을 오늘로 끌어다 쓰느라 정작 지금 누려야 할 휴식은 뒷전이 되진 않았나요? 변호사 겸 작가 최윤아 씨는 자신의 책 마일리지 아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말고 3시간 후에 할 일을 지금 하지 말자라고 말이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굳이 미리 당겨서 하다 보면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고 당장 해야 할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비효율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금 놓치면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하는 일요일 오후의 휴식과 힐링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굳이 너무 앞서가지 말자고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합시다. 내일! 네, 방금 오프닝 멘트 들으시면서 내일 걱정하다 들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일 걱정,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일들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요. 내일 할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두시는 게 두루두루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말자. 이 말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는 명언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앞서가지 말고요. 조금 더 느긋하게, 조금 더 뻔뻔하게 지금에 충실하면서 일요일 오후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도 조금은 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한번 봐볼게요. 8472님의 문자부터 봐볼게요. 안녕하세요, 미디. 언니 가게 도와주러 나와서 출첵합니다. 주중에는 회사로 출근하고요. 주말에는 언니 가게에 나오고 제가 요즘 많이 피곤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8472님이. 아, 정말 언니분이 너무 고마우시겠어요. 주중에는 회사 출근하고 주말에는 또 언니 가게 나와서 도와주고. 그래도 미르의 프리스타일에서 좋은 에너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에너지로 일주일 또 가열차게 힘차게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472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음은 2424님의 문자 봐보겠습니다. 벌써 3년째 같은 폰을 쓰고 있습니다. 3년, 스마트폰을 3년 쓰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이나 빠르면 1년마다 바꾸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3년 동안 지금 한 폰을 계속 쓰고 계세요. 너무 좋습니다. 배터리의 수명도 너무 빨리 닳아지니 바꾸긴 해야 하는데 한번 바꾸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어플 다 다운받아서 그 계정 다 로그인 해놔야 되고 뭐 무슨 공인인증서 이런 것도 다시 다 준비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 귀찮아서 미루고 있습니다. 아, 귀찮아서 미루시는 거구나. 폰만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로그인하고 다시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아요 하셨어요. 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해서라도 절약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비쌉니까? 100만 원이 뭐야, 150만 원도 훌쩍 넘던데 요즘은. 네, 덕분에 절약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이사이사님 핸드폰 오래오래 잘 쓰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1548님입니다. 제가 분명히 한 달 전에 아내에게 생일 선물 미리 주는 거라고 말하면서 옷을 사줬는데요. 아내가 그건 그냥 선물이고 생일 선물 다시 달라네요. 앞으로는 꼭 생일 당일에 줘야겠어요. 사람 마음이 이런다니까요. 이래서 좋은 일 하고도 그만큼 내가 보상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좋은 일을 하고도 잘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사주면서 생일 선물 미리 주는 거라고 말했는데 아내분이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생일 때 안 받아가지고 생일 선물 갖지도 않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뭐 미리 사놓더라도 주는 거는 생일 당일날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7632님이에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미리 언니가 응원해 주세요. 아우,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7632님, 지금 인생에 있어서 약간 중대한 결정 내리신 것 같아요. 회사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네, 아마 이거 많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실 것 같은데 잘 될 겁니다. 자, 다음에 3937님이 친한 언니가 요즘 베이커리를 배우고 있어요. 덕분에 매일 갓 구운 빵을 얻어먹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뱃살도 늘어가고요. 다 먹어줘야 되니까, 맛있었는지 먹어줘봐야 되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0729님이 저희 아빠가 이 노래를 좋아하세요. 아빠와 함께 듣고 싶어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하셨는데 아유 좋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곡 같이 들어볼까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0729님이 신청해 주셨던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그리고 4828님의 신청곡이었던 양다일이 부른 미안해,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4828님, 양다일의 미안해 들려주세요. 요즘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변덕이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옆에서 고생을 했어요. 내일부터는 아침에 명상이라도 하면서 감정관리 해야죠. 극 F인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감정관리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셨어요. 이게 F라서 감정관리가 힘든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T인, 저도 극 T인데 저도 감정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감정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순간, 급한 순간에도 여유를 가지고 나이스하게 대하는 것, 나이스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는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4828님, 또 지금 이렇게 반성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 못하는 것보다 인지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나아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4828님 응원해 드릴게요.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5637님이 누구나 그렇듯이 새해를 맞아서 독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첫 책부터 너무 어려워서 의욕이 꺾이네요.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를 도전했는데요. 이 책은 12월 정도로 미루는 게 낫겠죠? 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일단 좀 잘 읽히는 책부터 시작을 하시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 운동선수들도 스파링 경기 전에 마지막으로 스파링 그 대련을 할 때 좀 우리가 상대했을 때 쉬운 상대를 고른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는 감각으로 실전에 임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연습 상대를 너무 어려운 상대로 해서 힘든 마인드로 실전에 임하면은 더 어렵대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 읽어보시는 것보다 잘 읽히는 책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올 한 해 독서 많이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826님 사연 봐보겠습니다. 아들이 매일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목도리도 안 하고 옷도 얇게 입고 다녀요. 사춘기 남자애들에게 멋이란 뭔지 참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남자분들은 그렇습니다. 추운데도 절대 내복 입지 않고 근데 목도리 정도는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목도리도 멋있는 아이템 많이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목도리나 뭐 모자들도 멋있는 아이템 많이 나오는데 목도리를 멋있는 걸 한번 사줘보시죠. 그러면 보온성도 좋으면서 아무튼 우리 그 아드님의 멋과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시길 바라며 네. 자, 다음 사연 봐보겠습니다. 2123님인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 잘 될수록 좋은 거래요. 사람은 끼리끼리니까 잘된 사람이 많을수록 나도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질투 비슷한 감정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다음엔 제 차례가 오겠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잘된 사람이 있어야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자극받아서 나도 더 잘 달려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투라는 감정이 안 생길 수 없어요. 인간에게. 뭐 멀리 있는 사람이건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건 잘 될수록 약간 비교되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질투라는 감정이 안 생길 수 없는데 이 질투라는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또 관건이겠죠. 그거에 잠식되면은 나한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예. 이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그것도 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양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372님이 레드벨벳의 피카보 신청해요. 약속했던 시간보다 30분 지났는데 친구가 아직 안 나타나요. 얘는 언제쯤 올까요? 하셨고요. 0651님 선미의 가시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듣고 가겠습니다.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향기로운 추억입니다. 향기로운 추억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1989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이가 꽤 많은 곡인데요. 가수 박학기 씨의 1집 앨범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서정적인 노랫말과 보사노바풍 선율이 어우러져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아련해지는데요. 박학기의 담백한 목소리가 곡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줬습니다. 향기로운 추억은 실력파 뮤지션 조동익 씨가 작사, 작곡을 맡은 노래예요.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세련된 리듬 위에 따뜻한 감성을 얹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음악으로 나오면서 재조명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 포크 가수 장필순 씨가 리메이크했는데요. 장필순 씨 특유의 분위기 있는 저음을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가수의 이름만 들어도 향기로운 추억과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장필순 씨가 리메이크한 이번 작업에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조동익 씨가 직접 참여를 해서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미성이 특징인 박학기 씨가 부른 향기로운 추억이 몽환적이라면 장필순 씨가 부른 향기로운 추억은 그윽하면서 아릿하죠. 자,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그리고 장필순 씨가 부른 향기로운 추억입니다.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그리고 장필순이 부른 향기로운 추억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요. 난 사랑을 아직 몰라입니다. 언제 들어도 발랄하고 귀여운 노래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이 노래 원곡 가수는 누굴까요? 네, 배우 문근영 아니고요. 80년대를 대표하는 청순 여가수 이지연 씨입니다. 이지연 씨가 1987년에 발표한 1집 앨범에 수록됐던 노래인데요. 많은 사람 기억 속에는 문근영 씨가 영화 어린 신부에서 부르던 장면이 강렬하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난 사랑을 아직 몰라는 사랑이란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소녀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이지연 씨 특유의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노래를 잘 살렸습니다. 10대 소녀의 감정을 담은 곡으로 늘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노래를 그룹 빌리의 츠키가 리메이크했습니다. 츠키는 자신만의 통통 튀는 매력을 살려서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리메이크했는데요. 수줍은 소녀와 같았던 원곡에 비해서 츠키가 부른 리메이크 곡은 당차고 솔직한 매력이 강조됐습니다. 원곡이 지닌 레트로한 매력은 살리면서 자신만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해서 새로운 곡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시절의 소녀와 지금의 소녀는 어떻게 닮았고 또 달라졌을까요? 노래로 확인해 볼게요. 두 곡 보내드립니다. 이지연의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츠키가 부른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이지연이 부른 난 사랑을 아직 몰라, 그리고 츠키가 부른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료의 프리스타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박효신의 동경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이어서 9238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퀸카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울림을 전하는 낭만 가객. 네, 최백호 씨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중에게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최백호 씨. 그 이유는
올해가 바로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와, 이 50주년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의 시작을 전국 투어로 채우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후배된 도리로 저 미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응원과 존경의 박수는 기본이고요. 선배님의 음악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리고 히트곡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백호 씨는 1974년 고향인 부산에서 서울로 혈혈단신으로 상경해서 무명 가수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76년에 정식 데뷔곡을 발표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 슬픔을 담아서 직접 작사 작곡한 애끓는 3호곡이었습니다. 그 진솔한 감정이 대중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꽤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요. 70년대 후반 부드러운 느낌의 포크 가수들이 가요계를 점령했던 시기에 최백호 씨는 독특한 음색의 개성 있는 가수로 팬들에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또 다른 음악적 변신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부산 사나이의 패기와 우정을 담은 노래 영일만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터프한 부산 사나이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노래잖아요.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살아있네가 터져나와요. 예. 이 영일만 친구라는 곡으로 최백호 씨는 다시 한번 비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국민 응원가로 사랑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싱어송라이터라는 평가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요계는 조용필 원맨 체제로 들어섰고요. 최백호 씨는 공백기를 갖게 되는데 이 시기에 미국 이민을 떠나는 등 음악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음악을 사랑하고 심지어 잘하는 분이 어떻게 음악을 영원히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한국으로 되돌아온 최백호 씨는 그간의 응축된 감정을 노래에 오롯이 담아내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낭만에 대하여였습니다. 94년에 발매된 이 곡은 처음엔 큰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드라마 등에 삽입되면서 역주행하더니만 결국엔 최백호 씨를 대표하는 히트곡으로 자리 잡았죠. 게다가 KBS 가요대상에서 작사상까지 수상했을 정도니까요. 이 노래가 얼마나 중장년층에게 아날로그의 낭만을 선사했는지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낭만의 가수, 굴곡 있는 삶을 음악에 담아냈던 최백호 씨의 명곡들 쭉 만나볼까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낭만에 대하여, 그리고 영일만 친구까지 띄워드립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최백호 씨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낭만에 대하여, 그리고 영일만 친구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최백호 선배님은 뭐랄까요? 약간 독불 장군 또는 약간 풍운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실제로도 인터뷰에서 나는 철들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순수한 감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래한다라고 아주 멋진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50년 동안 한결같은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음악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은 또 나이 어린 후배들과의 콜라보로 이어졌는데요. 지코, 아이유, 조현아, 에코브릿지 등등 언뜻 보기에 최백호 씨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후배들과 멋진 케미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음악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참 유연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유연함은 최백호 씨가 추구하는 다양한 음악 스타일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죠. 하나의 장르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큰 가수 최백호 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면 가요계 찐 선배님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 50주년, 정말 대단한데요. 올해 5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투어에서는 과연 어떤 노익장을 보여주실지 저도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후배들과의 콜라보송들 만나볼까요? 아이유와 함께한 아이야 나랑 걷자, 그리고 에코브릿지와 호흡을 맞춘 부산에 가면까지 듣겠습니다.
아이유 피처링 최백호의 아이야 나랑 걷자, 그리고 에코브릿지 최백호가 같이 부른 부산에 가면,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미료픽은 최백호 선배님이었고요. 이번에 만나볼 두 번째 미료픽은 에이핑크입니다. 3세대 걸그룹을 대표하는 에이핑크가 올해로 무려 데뷔 15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3세대 아이돌이 K-팝 씬을 주도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4세대를 거쳐서 5세대 아이돌이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에이핑크가 15주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미니 앨범을 발표했다는 건데요. 사실 에이핑크는 3세대 아이돌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선배로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앨범을 보니까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든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타이틀곡 Love Me More에서 에이핑크는 요즘 트렌드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전공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예. 과감한 사운드보다는 보컬에 치중하면서 한층 성숙해진 가창력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원래 에이핑크는 청순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던 걸그룹인데 이번 신곡을 통해서 확실히 더 성숙하고 독립적인 걸그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에 참여한 라도 씨가 있는데요. 라도 씨 누군가요? 올해 5월에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 씨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 느낌 잘 살려서 2026년을 핑크빛으로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핑크의 여러 히트곡 중에서 저 미료가 픽한 노래는 노노노 그리고 1도 없어, 이렇게 두 곡, 그리고 이번 신곡 Love Me More까지 세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에이핑크의 노노노 그리고 1도 없어, 마지막으로 이번 신곡 Love Me More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을 만나볼 건데요.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은 하이키입니다. 방금 만나본 데뷔 15주년에 빛나는 에이핑크에 비하면 아직 애기애기하지만 그래도 어느새 데뷔 4주년을 맞이한 4세대 걸그룹 하이키도 꿋꿋하게 기념 싱글을 발매했습니다. 사실 하이키 하면은 3년 전에 대한민국을 위로했던 역주행곡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떠오르잖아요. 그때부터 하이키는 다른 그룹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팀들처럼 넉넉한 지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특유의 긍정성으로 자신들만의 길을 걸었는데요. 하이키의 히트곡을 보면 거의 대부분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요. 건사 피장은 물론이고요. 불빛을 꺼뜨리지 마 같은 경우도 힘든 일상 속에서 희망의 빛을 놓지 말자, 이런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이번 신곡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예,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곡 역시 팬들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는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처럼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이 영화처럼 화려하게 펼쳐지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신념을 갖는다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응원과 희망이 하이키라는 걸그룹을 수식하는 표현이 됐습니다. 자, 2026년에도 하이키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처럼 예쁜 빛을 꺼뜨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멋진 영화 한 편을 만들기를 바라면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건사피장, 불빛을 꺼뜨리지 마, 그리고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까지 이어드려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불빛을 꺼뜨리지 마, 그리고 이번 신곡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제로베이스원의 In Bloom 들려드릴게요.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